먼저 저와 같이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걸 계속 볼 건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포인트 잡으시는 건 과세 유형을 제가 뭘 가지고 잡는다고 제가 표시를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그럼 이걸로 과세 유형을 제가 잡았다는 걸 여러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사실 메인 매출 전표에서 기초 분계가 나오는 이런 문제들은 과세 유형만 잡으면 거의 다 해결돼요. 그럼 물건 팔았으면 대변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차변에 돈 어떻게 받았는지만 쓰면 되잖아. 받았거나 현금 받았거나 보통 예금 당장 예금 받았거나 어음 받았거나 외상했거나 그밖에 없을 거잖아요. 또 물건 샀으면 대변에 반대로 돈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건 지분에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표 입력하면서 대금 지불이나 수령하는 수단에 대한 건 다들 연습이 많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과세 유형 잡는 곳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2번부터 볼게요. 자, 4월 13일 주식회사 LG전자에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라고 적혀있죠.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라는 이 글자 때문에 과세 유형은 11번 매출과세로 잡히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 때문에 11번 매출과세로 잡히는 거예요. 그럼 아래쪽에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우리 세금 계산서 봤을 때 이 아래쪽에 여러 개 항목 적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개를 나오도록 하려고 그러면 복수거래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럼 복수거래 입력하는 거 볼게요. 자, 그럼 아래쪽에 날짜 4월 13일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여기에 11번 매출과세가 되는 거고, 자, 여기 품목 쓰는 칸에서 위에 보면 F7번 복수거래라고 있죠. 위에 F7번 복수거래. 자, 이 F7번 복수거래를 누르면 아래쪽에 입력할 수 있도록 지금 품목에 커서가 들어간 상황에서 복수거래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커서가 들어와요. 그럼 이 아래쪽에서 품목이 세탁기다, 규격은 없고 수량 100개, 단가 48만원. 다음 냉장고다, 수량 20개, 80만원. 이렇게 써주면 일단 항목 입력이 끝났고, 자, 이렇게 입력하셨죠? 그럼 다시 위로 돌아가려면 아래쪽에 F7번이나 탭키나 ESC 키 누르면 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위로 간다고 되어 있죠? 그럼 자, ESC 키나 탭키 같은 거 누르면 다시 위에 얘 둘이 합쳐져서 6,400만원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코드 번호 쓰는 곳에서 거래처는 LG전자다. LG. 또 전자세금 계산서였죠? 그러면 숫자 1번 눌러서 전자예역 체크를 하고, 분계는 이번에 자, 우리 분계 유형에서 보세요. 2번 외상이라고 있죠. 분계 유형에 아래쪽 보시면 분계 유형이라고 있는데 1번 현금, 2번 외상, 3번 혼합이잖아요. 지금처럼 전액 외상이고 일반적인 상거래면 얘는 아무거나 써도 돼요. 혼합해서 외상 매출금 써도 되는데 그냥 2번이라고 한번 눌러보시면 제품 매출에 외상 매출금 전부 다 들어왔죠. 그럼 우리 손댈 거 없이 엔터 치면 얘는 끝인 거예요. 분계 정확하게 들어와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 분계 유형은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 개 경우의 수에 대해서 보시고 선택하시라고 이렇게 저렇게 다 써볼 건데, 이 분계 유형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2번 외상이라고 안 하고 그냥 3번 혼합이라고 쓰고 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쓰셔도 똑같은 정답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편리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 채점 기준 아니라 그랬죠? 얘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리하신 거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4월 15일 아람전자 주식회사의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와 같이 제품을 매출하다. 그럼 이번에 전자세금 계산서와 같이 제품을 매출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11번 매출과세를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명확하게 안 돼 있고 시험에서는 다음 세금계산서를 보고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일단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건 이 세금계산서 보고 알겠죠? 그러면 우리 메인 매출전표든 전체 메뉴든 위에 상단부에 보면 우리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다음전자라고 우리 회사 이름이 메인 매출전표 위 상단부든 전체 메뉴도 위에 적혀 있죠. 그럼 우리 회사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쪽에 있죠. 여기에 있으면 우리는 매출 세금계산서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공급받는 자에 있으면 매입인 거고, 그죠? 그럼 세금계산서고 공급 매출인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가 되는 거고, 뭐 냉장고 20개 단가 70만원짜리인데 자, 돈 받는 거에 대해서 아래쪽에 적혀 있죠. 그럼 아래쪽에 현금으로 140만원 받았고 어음으로 400만원 받았는데 자, 지금 얘는 일반적인 상거래죠. 제품을 매출하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어음 받았으면 받을 어음. 외상 미수금도 외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지금 대변의 제품 매출은 1,400에 부가세 140인데 이 돈 1,540만원을 받는데 현금 140, 어음 400, 외상으로 1,000만원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차변에 이 세 개만 써주면 되겠죠. 순서대로. 자, 그럼 날짜 4월 15일날 11번 매출과세고 우리 세금계산서에 냉장고라고 적혀 있으니까 냉장고 20개 70만원 공급받는 자는 아남전자 전자세금계산서고 분기에는 혼합 이땐 혼합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항상 이렇게 혼합으로 내려왔을 때 제품 매출은 꼭 제품 매출이라는 말이 아니고 자주 쓰는 거니까 넣어준 거예요. 일단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제품 매출 맞죠? 맞으면 엔터 치고 우리 좀 있으면 이제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대변 정리 끝났어요. 차변에 돈 받는 거 순서대로 3번 차변에 현금으로 140만원 차변에 제품 매출인데 어음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으로 400만원 제품 매출인데 외상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1,000만원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고 다음 4월 16일 주식회사 한서무역은 수출대행업체이다. 로컬 A씨에 의하여 제품 전자레인지 400개 개당 25만원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아 당좌 예입하였다. 그럼 일단 과세유형은 로컬 A씨에 의하여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12번 매출 영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체크하는 게 과세유형 선택한 이유라고 했죠. 그리고 분기에서는 제품 매출한 거고
그럼 대변은 제품 매출일 거고 차변에는 전에 현금받아 당좌 예배했으면 그냥 당좌 예금에 돈 들어왔다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 추가해야 되나 봐요. 자, 그럼 이제 얘 같이 써보면 날짜 4월 16일 날 12번 매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우리가 판 거는 전자 레인지, 저자의 나이가 보이죠? 자, 수량은 400개고 단가는 25만원. 자, 여기서 거래처 추가하는 건 일반 전표 때하고 똑같아요. 플러스 키를 눌러서 하셔도 되고 F2번 누르면 신규 등록을 하셔도 되고, 근데 여러분 회사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쓴다면 F2번에 신규 등록이라는 메뉴는 없어요. 그냥 플러스 키 누르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플러스 키 누르고 공급처는 주식회사 한서무역. 자, 엔터 치면 팝업 창이 떴고, 자, 여기에서 거래처 코드 2002번. 다음 수정 버튼 누를게요. 아래 수정 눌러서 사업자 등록번호 114-81-254-78. 그럼 더 이상 정보 있으면 쓸 건데 없으니까 엔터 치고 넘어가면 거래처 등록이 끝난 거예요. 지금 거래처 코드하고 사업자 등록번호까지만 줬으니까 그거만 썼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도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죠. 전자 붙어 있으니까 전자에 1번 눌러서 전자의 역. 자, 그러니까 이번에 커서가 여기로 들어왔어요. 영세율 구분에. 그럼 로컬레시가 내국 신용장의 영문인 거죠. 그럼 여기 영세율 구분에서 F2번 눌러서 3번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서류번호 없으니까 엔터 치고 넘어가고. 자, 분계는 이땐 우리 전액 현금이나 외상이거나 카드가 아닌 이상은 분계는 다 혼합이에요.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이면. 그럼 이번엔 부가가치세가 0원이라서 대변에 제품 매출만 있죠. 영세율이니까. 그럼 제품 매출 맞으니까 엔터 치고 이제 3번 차변에 당좌 예금에 돈 들어왔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조금씩 적응이 되면 얘가 좀 편해질 거예요. 자, 다음 4월 18일 냉장고를 매출하고 현금으로 회수하였으며 아래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였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11번 매출과세고, 이번에도 거래처 코드 등록하는 건데 우리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이죠. 자,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회수했어요. 자, 그럼 4월 18일 날 이번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자, 품목은 우리 냉장고, 수량은 2개, 단가 50만원. 자, 이번에도 거래처 플러스 키 누르고 성동1이라고 치시고 거래처 코드는 4002번. 자, 이제 수정 눌러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고 주민등록번호에 5806201543-125 그리고 주민등록 기재분에 숫자 1번 눌러서 한글로 열하고 되도록. 여기에 그냥 숫자 1로 되어 있도록 하지 마시고 1번 누르면 한글로 열하고 바뀌어요.
주민등록 기재본에서 1번 누르면 열하고 바뀌죠. 그리고 성동일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거래처 등록은 끝났고, 전자세금계산서죠. 전자예요. 자, 분계는 이번엔 전액 현금으로 해소했죠. 그럼 1번 현금 눌러봅시다. 그러면 입금전표 나와도 1번 그냥 분계용 현금 누른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현금으로 들어왔다고 처리가 되죠. 뭐 혼합해서 차변에 현금해도 되고 1번 현금 하셔도 되고 그건 선택사항이에요. 자, 다음 4월 19일 미국 짱 주식회사에 세탁기 30개 개당 $1,000의 직수출하고 대금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기준 환율은 $1당 1,200원. 그럼 이번에 문제에 직수출하고라고 적혀있죠. 직수출이란 말이 있으면 16수출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30개인데 한 개당 120만원짜리죠. 원화로. $1,000인데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니까 한 개당 120만원짜리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원화로는. 그죠? 그럼 120만원짜리 30개고 보통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어요. 자, 그럼 4월 19일 날, 자, 이번엔 16번 수출이고, 우리 세탁기 30개 120만원. 지금 수량 단가는 있으니까 쓰는 거지 꼭 안 써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 다 곱하기 해도 되죠. 30 곱하기 1000 곱하기 120 해도 되잖아. 그래서 3600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다음 거래처는 짱 주식회사. 직수출은 증빙 없으니까 전자에 커서 안 들어가고 바로 영세율 구분으로 왔죠. 바로 여기로 들어왔죠. 지금 방금 거래처에서 엔터 쳐서 영세율 구분으로 온 거예요. 그럼 직수출은 F2번 누르면 첫 번째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 1번을 선택하시고, 예. 직수출은. 그리고 분계는 이번에 혼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 이번에도 제품 매출이 맞고 차변에 이 돈을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어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4월 20일 4월 15일 아남전자 주식회사에 매출한 제품 중 2개의 불량품이 반품되어 대금은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다. 반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자,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실 게, 자, 제가 여러분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지금처럼 4월 15일이면 이 물건들을 판 건데 제가 물건 팔면서 여러분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해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2개를 반품하겠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발행해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이 반품하는 만큼 마이너스로 끊어주는 거예요. 또 앞에는 지금 이렇게 발행해 줬다가 반품 받는 만큼 똑같은데 마이너스 2개 70만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이 반품 세금 계산서를 수정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데, 수정 세금 계산서는 분계도 마이너스라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여기 1,400만원치 판 거 이상을 마이너스가 들어갈 일은 절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수를 쓰는 걸 허용해요. 그럼 외상대금과 상계하게 되면 엄청 편한 게, 자, 지금처럼 이런 글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시험 때마다 이런 글자가 적혀 있으면 이때는 분계 유형을 2번 외상으로 하면 분계는 끝나요. 시험에서는 마이너스로
과세표준 공급가액을 쓰는 걸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부 다 100%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는 걸로 나왔어요. 자, 지금 제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4월 20일 날 이번에도 내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11번 매출과세 그리고 우리가 반품 받는 거죠. 그럼 매출 환입이다라고 의미 통하게 그냥 쓰고 그냥 반품이라고 쓰셔도 돼요. 2개 받았어요. 마이너스 2개. 단가는 70만 원짜리였죠. 그래서 자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중요한 거예요. 마이너스 140만 원만 여기 들어와 있으면 돼. 마이너스 2개나 써야 된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마이너스 140이라고 과세표준을 줄여주면 돼요. 그리고 거래처는 아남전자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전자예요. 다음 이렇게 외상대금과 상계한다 돼 있으면 분계유형에서 2번 이 2번 외상을 누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똑같은 분계에 마이너스로 금액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냥 엔터 치면 분계는 끝나요. 그래서 전액 외상대금과 상계했다라고 하면 기존에 발행했던 이 분계 지금 이거를 넘어가는 금액을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도록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로 이렇게 처리를 해요. 자, 다음 4월 24일 태창산업 주식회사에서 원재료 수량 50개, 단가 50만원, 2,500만원 부가세 별도를 구입하고 대금은 당전 발행 수표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다. 이번에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 받은 거죠.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는 불공제 사유인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원재료나 상품을 사는 경우에는 절대 불공제 사유일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원재료다 상품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 재고자산 사는 거잖아요. 그걸 공제 받지 말라는 말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매입세 공제되니까 원재료 상품 있으면 51번 매입과세 51번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상품이나 원재료면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무조건 51번 매입과세. 그럼 4월 24일 날 51번 매입과세 우리 원재료를 샀고 50개 단가 50만원 거래처는 태창산업 이번에도 전자세금 계산서죠. 1번 전자예요. 자, 분계는 혼합. 자, 그랬더니 이번에 매입이다라고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이번엔 차변에 공제되는 매입세액 부가세 대급금 250만원 그리고 주로 사는 게 원재료라서 차변에 원재료 산 거 맞니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원재료 산 거 맞죠? 그럼 엔터 치고 이제 샀으니까 대변에 돈 줘야지. 그럼 4번에 대변 만들고 당전 발행 수표 지급했으면 당자 예금에서 돈 찾아가겠죠. 그래서 대변에 당자 예금이다. 자, 입력하면서 한 번씩 보세요. 우리 매출 세액의 계정 과목은 부가세 예수금으로 대변에 써지게 될 거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정 과목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차변에 써지게 될 거예요. 지금 매입매출전표 쓰면서 얘네들을 본 적은 있는데 직접 분계를 안 하다 보니까 정확한 인지가 안 돼요. 그래서 눈으로 한 번씩 보세요. 우리가 지금 분계할 때마다 얘네들이 부가세 예수금 매출이면 대변에 잡히고 매입을 하면 공제된다고 하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계속 일반 전표에 분계가 되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리할 때 얘네들을 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얘를.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5월 2일 주식회사 전남테크에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 중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불공제 사용지 받는데 원재료인 부품을 샀어요. 그럼 문제될 거 없죠. 그래서 51번 매입과세고 원재료 산 거 맞고 대변에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외상이면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으로 이렇게 대변에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5월달로 월을 바꾸고 5월 2일날 51번 매입과세 부품 70개 40만원. 거래처는 전남테크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혼합. 차별에 원재료 맞으니까 저는 그냥 엔터 쳤어요. 그럼 대변에는 부가가치세 280만원은 현금으로 줬고 나머지는 외상에서 외상 매입금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5월 3일 광주정밀에서 원재료를 구입하고 아래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같이 결제하다. 그럼 세금계산서 받았고 원재료 구입한 거니까 51번 매입과세고. 자, 우리 지금 갑부품, 을부품, 병부품이니까 복수거래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돈을 줬는데 수표 줬어요. 그럼 당좌 수표겠죠. 그리고 외상했어요. 그럼 원재료 산 거니까 외상 매입금이다. 자, 그럼 날짜 5월 3일날 세금계산서 받았고 원재료 구입한 거니까 51번 매입과세고 품목은 복수거래하기 위해서 위에 F7번 복수거래. 자, 아래 갑부품 100개 5만원, 을부품 50개 8만원, 병부품 60개 7만원. 세 개 다 입력하셨으면 F7 탭 ESC 중에 편한 것 클릭하시고 자, 공급자는 광주전미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자, 원재료 산 거 맞고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돈은 200만원 줬고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다음 5월 9일 기계장치의 고장으로 인해 주식회사 다고초에서 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수표 발행 지급하였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자,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그럼 불공제 사유인지 봐야 되는데 기계장치 수리하는 거는 불공제 사유 이야기할 때 들은 적 없죠? 기계장치는 우리 제조업의 사업하고 완전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51번 매입과세고. 자, 기계장치 수리했는데 아래 분계에서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래요. 그럼 개념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수선비라고 해야 되겠죠? 수익적 지출로 하랬으니까. 그리고 기계장치니까 500번대 수선비로 해야 되고. 대금 지급은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 빠져나간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럼 5월 9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기계장치 수리를 하는데 금액은 공급가액 80만원에 별도 거래처는 주식회사 다고초.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호나. 자, 이번에 원재료 산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원재료를 바꿔줘야지. 방금 돈 왜 나갔다 그랬죠? 수선비였잖아요. 그러면 500번대 수선비를 선택해주고 500번대 수선비 그리고 대면에 우리는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 빠져나간다. 다음 5월 11일 영업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가 고장이 나서 중고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수리받고 수리비 120만원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하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 이번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죠.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불공제 사유인지 보는데 이번에는 승용차인데 2000cc 승용차에 대해서 수리를 했죠. 그럼 1000cc 초과하는 차량의 수리비는 불공제 사유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54번 불공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분계는 자동차 수리했는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 그러면 차량 유지비라고 할 거고 영업부 차량이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자, 그럼 5월 11일 날 이번엔 54번 불공이고 우리 승용차 수리비를 줬는데 120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중고자동차 주식회사. 자, 전자세금 계산서고 자, 이번에 전자이어라고 하니까 불공제 사유에 커서가 들어갔죠. 여기서 F2번 눌러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이 중에 유지에 걸렸죠. 그래서 얘 선택하고 자, 분계는 현금하셔도 되고 저처럼 혼합하셔도 되고 자, 이번에 원재료가 아니고 차량 유지비죠.
근데 이번에 뭔가 좀 이 앞에 분기하고 차이점이 보이지 않나요? 바로 옆에 기계장치는 수선비라고 할 때 수선비가 80만원이었고 부가세 대급금이 8만원 있는데 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차수리비가 그냥 부가세까지 해서 132만원이라고 분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입세 이야기할 때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는 게 공제 안 되는 매입세액은 비용 처리하거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버리는 거예요. 얘는 지금 차 수리비에 전부 다 포함돼 버리죠. 그럼 얘가 안 돌아오니까 상대방한테 132만원 줄 건데 12만원 못 돌려받잖아요. 불공지사니까. 그래서 132만원 쓰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차 고치는데 132만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다음 5월 13일 가을 서적에서 생산부 사용 서적을 구입하고 아래의 전자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자, 계산서는 면세사업자의 적격증비. 그럼 받았으니까 53번 메인 면세. 아래라 적혀있는 건 다음 페이지에 계산서가 보이나 보죠. 자, 그럼 가을 서적한테 샀고 기술 서적이에요. 자, 그럼 최근 개정하면 뭐죠? 도서 인쇄비죠. 그리고 생산부 사용 서적이니까 500번대의 도서 인쇄비. 생산부 거니까. 그리고 돈은 현금으로 줬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날짜 5월 13일 이번엔 53번 메인 면세 53번 계산서 받았으니까 기술 서적이고 공급가액은 50만원 거래처는 가을 서적이고 전자계산서죠. 계산서든 세금계산서든 전자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 전자에 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계산서 적혀 있으면 뛰어넘어야 되는 거고. 자, 분계는 혼합. 자, 원재료가 아니고 우리는 도서 인쇄비 500번대로 원재료를 수정해주고 대변에 얘다 현금으로 지급을 했죠. 그래서 현금이다. 다음 5월 16일 주식회사 광주정밀에서 갑부품 70개 개당 단가 50만원 공급가액 3,500만원 부가세 350만원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번에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는데 갑부품을 샀죠. 부품이면 원재료네. 원재료는 무조건 매입세 공제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51번 매입과세. 그럼 원재료 산 거고 전부 다 외상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되면 되겠네요. 자, 그럼 5월 16일 날 51번 매입과세 갑부품 70개 개당 50만원 거래처는 광주정밀 전자세금 계산서. 자,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때 전액 외상이면 이번에도 그냥 2번 외상이라고 눌러보면 외상 매입금에 원재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엔터 치면 분계가 완성이 바로 되죠. 자, 다음 5월 18일 매출 거래처 선물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대우백화점에서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번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고 적혀있죠. 그럼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불공제 사유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자, 보세요. 과세 유형을 찾을 때는 처음엔 증빙 서류인데 아직 우리 카드까지는 진도 안 나가서 얘는 안 보지만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는 불공제 사유 해당 유무를 확인하는 게 과세 유형 찾는 순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불공제 사유인지 확인한다고 말하는 건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계산서를 받든 뭘 받든 간에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경우만 불공제 사유인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만. 자, 그럼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봤더니 매출거래처 선물이래요. 그럼 우리 이거 접대비라는 거 알겠죠? 그럼 불공제 사유에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에 걸리니까 매입세 공제 안 되겠네요. 그래서 54번 불공. 자, 힘내세요. 이것만 하고 끝낼 거예요. 그리고 숙제 내드리고. 자, 그럼 5월 18일 날 54번 불공 선물 세트고 10개 단가 10만원. 거래처는 대구 백화점. 전자세금계산서고 부가세 포함 수표 발행했으면 아무 말 없이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죠. 그러면 죄송해요. 불공제 사유부터 하고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이고 혼합. 그럼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고 대변에는 당좌 예금에서 이체되었다. 지금 제가 그 앞 시간까지 계속 전표 입력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베이스가 안 되면 지금 아래쪽에서도 안 잡히면 안 돼요. 과거에 이야기했던 그 계정 과목들이 자연스럽게 다 나오죠. 뭐 수익적 지출이든 어떤 거는 다 표현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전표 입력도 할 수 있는 게 기본 베이스가 돼야 이 문제가 과세 유형 문제가 되는 거지. 아래 분계가 전혀 안 되면 얘는 과세 유형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다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도 얘가 차변 대변은 어느 정도 잡아주는 느낌이 들죠. 우리가 팔았다 샀다라는 느낌이 첫 시작부터 잡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 오늘 저와 같이 매입 매출 전표는 여기까지 할 건데, 자,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거라는 건 전에 기출 문제 가지고 제가 문제 풀라고 했었죠. 자, 오늘은 자, 여러분들 교재를 우리 보시면 저는 항상 숙제는 강제성이 아니고 여러분 권장이에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 못하겠어 그러면 안 돼요. 하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519페이지 가면 일반 전표 문제 있어요. 519페이지에 가면 일반 전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 백데이터 있죠?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백데이터, 이 백데이터 설치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뭐 카페나 홈페이지 받고 나서 회사 등록에 회사 코드 재생성해야 되는 거, 그거 안 하면 안 나오죠? 기억나시죠? 그럼 그거에서 1020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회사가 나와서 거래처하고 다 있을 거예요. 그럼 전에는 제가 그냥 분개만 하지 여러분 컴퓨터를 못 만져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얘 문제 몇 개 안 돼요. 뭐 해봐야 한 30개? 30개니까 30개 정도 분개하고 컴퓨터에 입력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